안녕하세요. 저는 장정화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고요. 골목 안작은 카페 햇살길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한 젊은 친구가 겪은 일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을 지켜온 소중한 공간을 둘러싼 갈등과 그 속에서 피어난 뜻밖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침 6시가 되면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떠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짧아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해요. 세상이 조용하고 마음도 평온한 시간이거든요. 카페 햇살길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설렙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익숙한 간판이 보이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제 남은 커피 향기가 저를 맞이합니다. 그 향기 속에는 지난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먼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냅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르르 들어오면 카페 안의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물들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화분,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골라 놓았던 의자들까지 모든 것이 따뜻한 빛을 받아 생동감을 얻습니다. 커피 머신을 켜고 원두를 갈기 시작해요.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진한 향이 퍼져나가죠. 이 소리와 향기는 저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아요. 남편 상현이가 살아계실 때는 이 일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분은 항상 정화야, 커피 맛은 정성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끓이는 동안 가게 안을 정리합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메뉴판을 다시 한번 점검해요. 별것 아닌 일들이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커피가 완성되면 저는 항상 남편의 사진 앞에 한 잔을 올려놓아요. 상현아, 오늘도 함께 하자라고 속삭이면서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계획합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생각하면서요. 8시가 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먼저 오시는 분은 박영수 할아버지예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신 후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시고 가시죠. 그 다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김미영 선생님이 오세요. 항상 카페라떼를 주문하시고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해요. 정화 언니, 오늘도 아이들이 말썽이에요라며 웃으시는 미영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손님들과 나누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제게는 큰 즐거움이거든요. 9시쯤 되면 카페는 하루의 리듬을 찾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 손님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햇살길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때가 많습니다. 아들 민호가 자주 카페를 팔라고 재촉하거든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모실 테니까 카페는 정리하시라고요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이 카페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곳은 제 삶 그 자체이자 남편과 함께 일궈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급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천천히 산책하는 할머니들, 그리고 가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카페를 들여다보는 젊은 친구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저희 동네의 일부이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큰 의미예요. 오늘 아침도 그렇게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평범했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11시쯤 되었을까요?
오전의 분주함이 조금 가라앉고 카페에는 몇 명의 손님들만 여유롭게 앉아 계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카운터에서 다음에 쓸 원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카페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똑똑똑. 일반적인 손님이라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실 텐데 이렇게 재촉하듯 노크를 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젊은 여학생이 보였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대학생 같은 모습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그 아이가 급하게 말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화 할머니 맞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아이가 제 이름을 아는 것도 신기했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다급해 보였거든요.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숨도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누구세요? 저는 수민이에요, 이수민.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수민이라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무슨 큰일이라는 건지, 왜 제가 나가야 한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카페 안의 손님들도 저희 쪽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계셨어요. 수민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렴. 무슨 일인데 그러니? 할머니, 정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할머니를 설득하려고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민호와 수진이 온다고요? 그것도 누군가를 데리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평소에 민호는 카페에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특히 장사하는 시간에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니, 그것도 이 아이가 미리 알고 제게 경고를 하러 온다니요. 수민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수민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위험해요. 카페 문을 닫으시고 저와 함께 잠깐 나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어디선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요즘 민호가 카페를 팔라고 자꾸 재촉했던 것, 며느리 수진이 제게 보였던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어요. 손님들은 어떻게 하지? 손님분들께는 잠깐 문을 닫는다고 말씀드리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할머니. 저는 망설였어요. 장사 중에 카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수민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카페 안의 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다행히 단골 손님들이라 이해해 주셨고 계산을 마친 후 나가주셨어요. 문을 잠그고 잠시 외출 팻말을 걸어둔 후 저는 수민이와 함께 카페 뒤편으로 갔어요. 거기는 작은 쉼터 같은 공간이 있어서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앉아 있곤 했던 곳이에요. 자, 이제 말해보렴. 도대체 무슨 일인 거니? 수민이는 한숨을 깊게 쉬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할머니 몰래 카페를 처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게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오늘 부동산 중개업자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를 설득하려고 한대요. 만약 할머니가 반대하시면 다른 방법을 쓸 거라고도 했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아마도 강제로라도 카페를 빼앗으려 한다는 뜻이겠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어쩐지 놀랍지는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수민아, 고마워. 미리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 카페는 할머니 것이잖아요.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젊은 친구가 왜 저를 도우려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게 되었고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경고를 하러 온 걸까요? 창문 너머로 골목길을 보니 익숙한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호의 차였어요. 저기 오고 있어요. 수민이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속삭였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카페 앞에 멈춰 섰고 민호가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조수석에서는 수진이가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아마도 부동산 중개업자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민이의 말이 정말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민호가 이 시간에 카페에 올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오늘은 아예 전문가까지 데리고 왔으니까요.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다른 곳으로 가시죠. 아니야, 수민아. 도망칠 수는 없어. 어차피 마주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먹었어요. 이 카페는 제 것이고 아무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고마워, 수민아. 그래주면 힘이 날 것 같아. 저희는 카페 앞으로 나갔어요. 민호가 카페 문을 당기며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엄마. 민호가 저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엄마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왜 그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문을 잠가놨어요? 손님들은 어떻게 하고?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단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수민이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수민이라고 해. 우리 카페 단골 손님이야. 수민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민호와 수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정장 입은 남자를 제게 소개했어요. 엄마, 이분은 김 대표님이에요. 부동산 전문가시고요. 김 대표라는 분이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제안이라니요. 저는 이미 무슨 제안인지 알고 있었어요. 수민이 덕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호와 수진 그리고 김 대표가 따라 들어왔고 수민이도 조용히 뒤따라왔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김 대표가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지역이 곧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보상금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이 팔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재개발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놀랐어요. 수민이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시에서 이 일대를 상업지구로 개발할 계획이거든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장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추가 보상도 받으실 수 있어요.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카페 운영도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살 테니까 카페는 정리하세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한데요.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 검토 대상이라고 들었는데요. 김 대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민호와 수진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수민이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이 일대 건물들이 근대문화유산 가치가 있다고 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특히 이 카페 건물은 70년 된 한옥을 개조한 거라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니요. 수민이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도 신기했고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런 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은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왜 손해인데? 제가 물었더니 수진이 대답했어요. 문화재로 지정되면 함부로 개조도 못하고 팔기도 어려워져요. 그냥 덩그러니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수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문화재로 등록되면 오히려 정부에서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관광 명소가 되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올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김 대표가 갑자기 서둘러 일어났어요. 아, 저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떨어뜨리며 급하게 나가는 김 대표의 모습을 보니 뭔가 수상했어요. 진짜 부동산 전문가라면 문화재 등록 절차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민호와 수진이 남았어요.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이 아가씨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수민이 말이 틀렸다는 증거라도 있니?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는 우리 말보다 남의 말을 더 믿으신다는 거잖아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라면 왜 미리 상의하지 않고 부동산 업자까지 데리고 와서 기정사실화하려 했을까요? 민호야, 수진아. 고마운 건 알겠는데 이 카페는 나한테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와 함께 일궈낸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 추억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엄마. 민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언제부터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수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결정은 할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 말에 민호와 수진이 수민이를 노려봤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민호와 수진이 나간 후 카페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수민이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민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괜찮아, 수민아. 다만, 참 씁쓸하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남편과 함께 골라놓았던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카운터 위에 낡은 커피 머신까지 모든 것이 지난 시절의 추억을 담고 있었어요.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니 남편 상현이와 함께 이 자리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허름한 한옥 한 채였거든요.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저희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정아야, 여기서 우리만의 카페를 만들어 보자.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야. 상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분은 항상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커피 한 잔에도 정성을 들이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을 다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고 생활비 마련하기도 빠듯했거든요. 민호가 중학생이었는데 학용품 사줄 돈이 없어서 미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현이와 제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요? 어느 날 민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새 옷도 입고 좋은 것도 많이 먹는데 저희는 늘 부족했거든요. 민호야,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상현이가 민호를 안으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민호가 고등학교에 합격했던 날이에요. 그날 저희는 카페를 일찍 닫고 세 식구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그때 민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중에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하면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듣고 상현이와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호가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학비 걱정이 많았어요. 카페 수입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상현이와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가끔 민호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전화하면 며칠 굶어서라도 보내주곤 했어요. 정화야,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네.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상현이가 민호의 대학 졸업사진을 보며 흐뭇해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카페도 안정되고 아들도 훌륭하게 자라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상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카페와 병원을 오가며 지냈어요. 정화야, 미안해.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카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빨리 나아서 다시 함께 일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상현이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거든요. 민호는 그때 막 직장에 들어간 터라 자주 오지 못했어요.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상현이가 돌아가신 후 몇 달간은 카페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그분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 보니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정화 언니 힘내세요. 형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미영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상현이와 함께 일궈낸 이 카페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민호는 그 모든 추억이 담긴 카페를 팔라고 하고 있어요. 돈이 되니까 팔라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만하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할머니? 수민이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수민아.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 할머니, 우시지 마세요. 이 카페에는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담겨 있군요.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수민아. 이 카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꿈이 담긴 곳이거든. 그런데 그걸 왜 모를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제부터 민호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돈만 생각하게 된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수민이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민호와 수진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수민아,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니? 수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사실 저는 단순한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럼 뭐니? 저는 시청 문화재과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역 문화유산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럼 우리 카페도 조사 대상이라는 거니? 네, 맞아요. 이 카페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한옥을 1970년대에 개조한 건물이에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지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어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검토하고 있어요. 수민이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저희 카페의 옛날 사진들과 건축도면, 그리고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을 어떻게 구했니?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에요. 할머니, 이 카페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70년대에 동네 최초로 문을 연 커피 전문점이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 역할을 해왔거든요.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의 상현이와 제가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앳돼 보였고 눈빛도 희망으로 가득했었어요. 이 사진은 어디서 났니? 동네 신문에 실렸던 기사 사진이에요. 골목길에 피어난 작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야기가 소개됐었거든요. 저는 그런 기사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놓친 게 많았나 봐요. 하지만 수민아,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 너는 어떻게 민호와 수진이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니? 수민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건 좀 복잡한 일이에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사실 저희가 문화재 조사를 시작하면서 주변 부동산 동향도 함께 파악하고 있어요. 혹시 투기나 불법적인 건물 매매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의심스러운 부동산 업체에서 이 일대 건물들을 급하게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할머니 아드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어요. 민호가 정말 저 몰래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더 조사해 보니 며느님 쪽 친정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지역 재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재개발이 정말 확정된 거니? 아니에요. 아직 검토 단계예요. 오히려 문화재 등록이 우선 검토되고 있어서 재개발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김 대표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네요. 저를 속여서라도 카페를 팔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수민아, 그럼 너는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거니? 일 때문에 알게 된 거라면 개입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수민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 때문이었어요. 문화재 후보 건물이 불법적으로 매매되는 걸 막아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네, 하지만 할머니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수민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들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추천서라니요?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여도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께 의견을 구했는데 수민이가 보여준 종이들을 보니
미영 선생님, 박영수 할아버지, 그리고 동네 상인분들이 써주신 글들이었어요. 정화 할머니는 우리 동네의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주시고 어르신들께는 할인해서 커피를 드리시며 언제나 웃는 얼굴로 맞아주십니다. 미영 선생님이 써주신 글을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정화 할머니 덕분에 이 동네가 따뜻해집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시며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주십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글도 마음을 울렸어요.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모두들 이 카페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건물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와 이 카페가 만들어 온 따뜻한 이야기들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수민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해주고 계셨다니요. 수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야말로 감사해요. 이 동네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셔서요. 그런데 문화재 등록이 되면 정말 카페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니? 네, 물론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관광객들도 오고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요. 상현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희가 평생 일궈온 카페가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꿈만 같았어요. 할머니,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최종 심사가 남아있거든요. 언제쯤 결정이 나니? 다음 달 정도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그럼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민호와 수진의 압박을 견뎌내야 한다는 뜻이네요.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수민이가 있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수민이가 카페에 일찍 나타났어요.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할머니, 어젯밤에 며느님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봤는데요. 무슨 일이니? 수민이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며느님 쪽 가족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좀 복잡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수민이 앞에 놓아주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걱정이 역력히 보였거든요. 천천히 말해봐, 수민아. 수진 씨 친정이 몇 년 전에 큰 빚을 졌다고 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집까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수진이가 저희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수진 씨 어머님이 지금 수진 씨네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신데요. 치료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치료비? 네,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다고 해요.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수진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당연히 도와주었을 텐데요. 수민아, 그럼 수진이가 카페를 팔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인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수진이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절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할머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수진 씨 오빠가 고리대 금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동네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등에 찬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고리대 금업이라니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건가요? 혹시 수진 씨가 오빠한테 돈을 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더욱 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민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아마 모를 거예요.
수진 씨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가 아내의 어려운 사정을 모른 채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안 계세요? 수진이었어요. 수민이와 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수진아. 일찍 왔네. 네, 어머님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수진이는 수민이를 보더니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해도 괜찮아. 수민이는 우리 가족 같은 아이야.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어제 좀 무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수진아. 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수진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화를 낼 줄 알았나 봐요. 사실, 저희 집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랬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수민이가 조사한 내용과 비슷한 얘기였어요. 친정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병, 그리고 쌓여가는 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가족인데. 민호 오빠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창피하고 부담 주기 싫어서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동안 수진이를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아, 그럼 카페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머님 치료비를 쓰려고 했던 거니? 네.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카페 소유권은 어머님에게 있잖아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건 민호 오빠가 처리할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니?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수민이와 저는 또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민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수진아, 혹시 내 오빠한테 돈을 빌렸니?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럼 정말 빌렸구나. 급한 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얼마나 빌렸니? 3천만 원이요. 근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지금은 5천만 원이 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돈을 고리대 금업자한테 빌렸다니요. 수진아, 그건 너무 위험해.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당장 투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하셨거든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니? 네. 민호 오빠는 제 사정을 잘 몰라요. 그냥 어머님 노후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민호는 내 오빠를 모르는 거구나? 네, 저도 부끄러워서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제 상황이 좀 더 명확해졌어요. 수진이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선택을 했고, 민호는 그 사정을 제대로 모른 채 아내를 위해 카페를 팔려고 하는 거였어요. 수진아, 이제라도 민호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해. 그래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오빠가 실망할까봐 두려워요. 아니야, 민호는 내 남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고. 수민이도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꼭 카페를 팔지 않아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고리대 금업자들이 카페에까지 손을 뻗칠까봐 무서웠거든요.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카페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시청에 가서 문화재 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고요.
혼자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수진이의 사정을 알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고리대 금업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녁 6시쯤 되어서 마지막 손님이 나가신 후 저는 평소처럼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커피 머신을 청소하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죠. 그런데 바닥을 쓸고 있는데 문틈 사이로 하얀 종이가 보였어요. 누군가 쪽지를 넣어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골 손님이 남긴 메모인 줄 알았는데 종이를 펼쳐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마라. 위험해질 것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글씨체도 일부러 삐뚤게 써서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게 해놨고요. 이게 협박 메시지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수진이의 오빠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보낸 것 같았어요. 카페를 팔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저는 급하게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민아, 지금 카페에 올 수 있니? 급한 일이 생겼어.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수민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나 봐요. 10분 후 수민이가 숨을 헐떡이며 카페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손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네줬어요. 수민이가 쪽지를 읽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언제 발견하셨어요? 방금 전에. 문틈에 끼워져 있었어. 다른 건 없었나요? 이상한 사람이나 차는 못 보셨고요? 잘 모르겠어. 손님들 때문에 바빴거든. 수민이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저 수민이에요. 지금 상황이 좀 급해서 연락드려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수민이의 직장 동료인 것 같았어요. 네, 문화재 등록건으로 협박을 받았어요. 네, 지금 당장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고라니요. 저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수민아, 신고하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신고를 해야 안전해져요. 이런 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수민이는 전화를 끊고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할머니, 제 선배가 경찰관이에요. 지금 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관? 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하세요.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보복이 있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수민아, 혹시 CCTV 같은 건 없을까? 아, 맞다. 할머니, 카페 주변에 CCTV가 있어요. 정말? 네, 맞은편 편의점에 있고 골목 입구에도 있어요. 수민이는 다시 전화를 걸어서 CCTV 확인에 대해 문의했어요. 20분 후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 두 분이 카페로 오셨어요. 한 분은 수민이가 말한 선배님이고 다른 한 분은 지구대 경찰관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게 협박 쪽지입니다. 수민이가 쪽지를 보여드리자 경찰관들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언제 발견하셨나요? 1시간 전쯤요. 문을 닫고 정리하다가 문틈에서 찾았어요. 다른 이상한 일은 없으셨고요? 며칠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카페를 팔라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며느리가 와서 가족 사정을 털어놨는데 고리대 금업자한테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셨나요? 네, 며느리 오빠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요. 혹시 그분 이름이나 연락처를 아시나요? 아니요, 며느리도 잘 안 알려주려고 해요.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면서 말했어요. 일단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께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수진이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니까요. 다른 경찰관이 말했어요. 어머님, 당분간 혼자 계시지 마시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카페 운영은 계속해도 되나요? 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계시는 게 좋겠어요. 수민이가 말했어요. 제가 당분간 할머니와 함께 있겠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쪽지는 증거로 가져가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수민이와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카페가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무서우시죠? 응, 조금 그래.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 저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이 카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분노였어요. 누군가 저를 협박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민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네. 이 카페는 내 인생이야. 협박 따위에 굴복할 수는 없어. 수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수민이의 경찰관 선배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해서 뭔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제 CCTV를 분석해 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와 수민이는 긴장한 채로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협박 쪽지를 넣은 사람이 며느리분의 오빠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따님. 아니, 아드님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호가 저에게 협박 쪽지를 보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호가 왜 그런 짓을...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내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분명히 민호가 카페 앞에서 문틈에 무언가를 끼워 넣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이게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영상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협박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경찰관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며느리분이 말한 고리대 금업자 이야기도 거짓이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 그런 빚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요. 며느리분은 속임을 당한 거예요. 아드님이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꾸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민호 씨가 수진 씨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며느리분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드님이 어머니 재산은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드님이 며느리분에게 어머니가 카페를 팔기로 결정하셨다고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 친정 쪽에서 빚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고 해요. 그럼 수진이는 정말 몰랐던 거네요? 네, 며느리분은 완전히 속임을 당한 거였어요. 어머님을 도우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민호가 아내까지 속여가며 제 재산을 노렸다니 이게 정말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인가 싶었거든요. 더 조사해 보니 아드님이 최근에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고 해요.
몇 억 원 규모의 빚이 있는 것 같고요. 몇 억이요? 네, 그래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카페와 주변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수민이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할머니를 속이려고 계획한 거네요? 맞습니다. 부동산 업자도 아드님이 미리 섭외한 가짜였어요. 재개발 이야기도 전부 거짓말이었고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평생을 키워온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분은 정말 어머님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거짓말을 믿고 어머님을 도우려고 했던 거죠. 그제야 수진이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던 거였어요. 경찰관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드님을 상대로 사기죄와 협박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서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아들을 고발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어머님, 수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민호 오빠 말을 믿고. 일어나,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민호 오빠가 어머님이 힘들어 하신다고, 카페 운영이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해서. 알아, 수진아. 다 알고 있어. 수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민호 오빠가 집에서 사라졌어요.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도주한 것 같군요. 사기 계획이 들통난 걸 알고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럼 민호는 어디 갔을까요? 수배를 내렸으니까 곧 찾을 거예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아,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님,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편에서 카페를 지켜드릴게요. 수민이가 수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수진 씨도 피해자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일단 안전해지셨어요. 협박의 진짜 주범을 찾았으니까요. 카페도 계속 운영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등록 절차도 계속 진행하세요. 이제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거예요. 경찰관이 나간 후 저와 수진이, 수민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 울어. 우리가 함께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이 아이는 정말 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수민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응, 정말 다행이야.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고 너희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더욱 다행이야. 비록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것까지 드러났다고 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카페 창고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수민이와 수진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셋이 함께 작업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상자들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수민이가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글쎄,
아마 상현이가 살아계실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 이거 보세요. 옛날 신문 기사들이에요. 수진이가 누렇게 변한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골목길의 작은 희망, 햇살길 카페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아, 이거 상현이가 스크랩해 둔 거구나. 저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상현이가 이런 것들을 소중히 간직해 두었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할머니, 여기 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수민이가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봉투에는 정화에게라고 상현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거 상현이가 써놓은 건가 봐.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정화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정화야. 너한테 말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편지로 남겨놓는다. 우리 카페 부지는 이미 몇 년 전에 지역 문화재 등록을 위한 신탁 재산으로 지정해놨어. 혹시라도 누군가 카페를 빼앗으려고 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첨부된 서류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부지는 더 이상 개인 소유가 아니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신탁 재산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팔거나 할 수 없어. 정화야, 이 카페는 우리의 꿈이었잖아. 민호가 커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야. 내가 없어도 계속 지켜나가줘. 그리고 언젠가 민호도 이해할 거야. 항상 사랑해, 정화야. 상현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상현이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해 두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 이 서류들을 봐요. 수민이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이건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신탁 등록증이에요. 2015년에 이미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이건 변호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법적 효력 확인서예요. 이 부지는 절대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수진이도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네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니. 저는 상현이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분은 정말 저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민호가 아무리 애써도 카페를 팔 수 없었던 거네요? 맞아요, 할머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수민이가 다른 서류를 보며 계속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신탁 조건에 따르면 할머니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동안은 절대 변경할 수 없고 만약 할머니가 운영을 중단하시게 되면 지역문화재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민호는 어떤 경우에도 이 카페를 가질 수 없었던 거구나.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상현이에게 고마웠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정말 카페를 잃을 뻔했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이 서류들을 왜 할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으셨을까요? 수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마도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나 봐. 상현이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추가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화야, 미안하지만 민호에게는 당분간 이 사실을 알리지 마. 그 아이가 진정으로 이 카페의 가치를 이해할 때까지는 말이야. 상현이는 벌써 민호의 성격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해졌어요. 누구도 이 카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수민이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문화재 정식 등록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이미 신탁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상현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분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속으로 중얼거리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 이제 민호 씨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안타까워. 아들이니까. 하지만 할머니를 속이고 협박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수민이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뉘우치겠지. 그때 다시 받아줄 수 있을 거야. 저는 여전히 민호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쁜 짓을 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님, 너무 착하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네, 어머님.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창고 정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상현이가 남긴 선물 덕분에 카페를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문화재 등록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카페가 정말 문화재가 되는 거니? 네, 거의 확실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의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행복했어요. 상현이와 함께 만든 카페가 이렇게 인정받게 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문화재 등록 최종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민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합격했어요. 카페가 정식으로 근대문화유산에 등록됐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상현이와 함께 평생 일궈온 카페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정말이니?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지금 인증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수민이가 카페로 달려와서 정식 문화재 등록증을 보여주었어요. 근대문화유산 제789호 햇살길 카페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수진이도 함께 와서 꽃다발을 건네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카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뭐야, 저 사람들은? 할머니, 나가보세요. 카페 밖으로 나가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미영 선생님, 박영수 할아버지, 그리고 평소에 자주 보던 상인분들까지 모두 계셨어요. 정화 언니 축하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카페를 사랑해주고 계셨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정화 할머니, 기념 촬영 한번 해요. 누군가 제안하자 모두들 카페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저는 수민이, 수진이와 함께 카페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민이가 말했어요. 앞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고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요. 체험 프로그램? 네, 전통 커피 만들기, 한옥 카페 역사 체험, 지역 문화 탐방 같은 것들이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님 접대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요.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너도 할 일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카페가 제 인생이에요. 어머님과 함께 지켜나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민호 씨 소식은 들으셨어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경찰관이 와서 얘기해줬어.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슬프긴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을 져야지. 사실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혹시 면회 가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민호도 나도. 며칠 후부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문화재 등록 소식이 언론에 나가면서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할머니, 예약이 다음 주까지 꽉 찼어요. 수민이가 예약 대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네.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손님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의 이야기와 카페의 역사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 평생을 이 카페와 함께 사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젊은 커플이 그렇게 말하며 감탄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일군 꿈이 이렇게 인정받으시다니 정말 로맨틱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현이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카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만들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들 정말 좋아요.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을 보며 관광객들이 감탄했어요. 젊은 시절의 상현이와 제가 카페를 운영하던 모습, 동네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어요. 이 카페가 70년대부터 운영된 거라고요? 네, 저희 부부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손님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즐거웠어요. 제 인생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수진이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손님 접대부터 카페 관리까지 마치 친딸처럼 성심껏 도와주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러게,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 하지만 좋아요. 어머님이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행복했어요. 카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상현이와의 추억이 소중히 여겨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민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시에서 올해의 문화재 보존 모범 사례로 햇살길 카페를 선정했대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할머니께서 시장님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으실 거래요.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인정을 받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상현아, 보고 있지? 우리가 해냈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카페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카페를 잃을 뻔했는데 이제는 문화재가 되어서 영원히 보존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수민이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수민아, 아직 안 갔었구나. 네, 할머니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수민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바빠지신 거요. 아니야, 전혀. 오히려 감사해. 왜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너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정한 가치가 뭔지, 꿈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는 수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민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네,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상현이와 제가 만들어 온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사랑과 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